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청송군의 2020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세회 군정 운영 방향을 새로운 도약 함께하는 청송으로 설정하셨는데요.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업 분야부터 이야기해보죠.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농업 및 소득 안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청송군에는 우리가 청송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네. 농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단 청송군의 1등 농업군을 만들려면은 우리 농정 정책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또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청송은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된 지가 하면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네. 명실상부하게 또 대한민국 정부 축제까지 지정받은 우리 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정 정책을 똑바로 펴면서 농산물 가격이 원래는 배가 되는 또 그리고 또 군수가 세일즈 군수가 되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팔로 개척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또 희망 지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 팔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 경쟁력은 모든 농업인들의 다 바람이지만 우리 제품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농산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것을 잘 만들어 놓고 훌륭한 농업의 어떤 질을 높여 놓고 우리 것이라 해야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우리 것이 최고란 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송사가 대한민국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 농민들의 땀의 대가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요즘에 농촌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노령층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라든지 편의시설 지원에 있어서 청송군의 군정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청송군은 35%의 노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송은 이제 노인 인구가 농업을 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약 한 2,500에서 3,000여 명이 시니어 클럽에 일을 하고 네. 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여가 활용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길을 또 태워주고 있고 또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 천원 목욕탕도 시작하면서 또한 천원 택시, 또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은 군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더 걱정이실 텐데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늘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네. 우리 500여 이상의 공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공정한 복지를 받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낙오자가 있거나 사각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없도록 복지 정책을 철저히 관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여성, 다문화 가정, 아동, 또 청소년 등과 관련한 청송군만의 복지 정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청송군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수억 만리 타국에 또 청송군에 시집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혹여 그 다문화 가족이 서름받거나 또 법리적으로 또 비합리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우리 공직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우리 청송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키즈 카페,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곧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키즈 카페 또한 우리 젊은 여성들의 출산 장려금이 청송군이 이때 경북
군부에서는 가장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출산 장려를 하고 또 초, 중, 고등학생들은 또 교복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본군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돈만 준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고 네.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거나 또 힘없고 나약한 우리 국민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보호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주민 건강을 위한 일은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청송군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증진 네. 그리고 또 치매센터 또 우리 청송의료원이 의사분들이 아주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의성이나 안동이나 외부에서 오히려 청송에 진찰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료 군부에서는 봤을 때는 우리 청송 의료가 아주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또 건강증진센터도 삼남 지역의 건강센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광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관광은 농업과 함께 청송의 주력 산업인데요. 올해는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청송하면 국립공원 주황산인데 네. 2018년도 우리 빅데이터 계산을 해봤을 때는 530만 명이 청송을 다녀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참 많이 오는데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오버 투어리즘. 사람은 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되지 않더라. 네. 그러면 우리 군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청소만 하고 쓰레기만 치우고. 네. 그래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머무는 관광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7월에 최고급형 골프장을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 거점의 인프라 구축, 네. 또 대명 리조트 여러 가지로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지리적 체류형. 여건을 네. 체령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주황산 국립공원과 세계 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청송군입니다. 2020년에는 청송의 관광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기를 희망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청송군 하면 슬로시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 또한 국립공원 주황산, 주산지, 대한민국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단지 청송군 시골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소의 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을 이제는 이 불이익을 받는다만 하지 않고 이것을 체류형과 또 우리 관광 벨트화 시켜서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관광 전환을 이제는 완벽하게 시켜가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네. 우리 2020년부터는 청송이 머무는 관광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송이 오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더라. 이런 준비를 해야만이 머무는 관광이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청송군, 부자 청송군 되는 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관광자는 이렇게 풍부한 만큼 이런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도 물론 필요하겠죠. 예. 우리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입니다. 네. 좀 돈이 있어야만이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어떻게 떠들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머무르면서 또 가족 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네. 그런 것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축제 관광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청송 사과축제가 지난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우리 작년 연말까지는 어제 아랫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국가 대표 축제를 받는 것은 청송군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단지 그래서 우리 청송 사과 축제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전국에 1,200여 개 축제가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려면 35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홍보, 광고 세계로 다 알려집니다. 네. 이거는 이 축제에 우리 정부 지정 축제를 받는 것은 상금 100억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위대한 청송사과 축제가 좀 더 다듬고 좀 더 잘한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청송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고 기회입니다. 네. 또한 우리 북한 진출, 남북 화해 모두만 이루어진다면 청송사과가 가장 미리 먼저 북한 진출해서 북한 동포에게 청송사과 맛을 보일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청송군의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군정 방향도 궁금한데요.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청송군에서는 청송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네. 농민수당으로 해서 35억 정도, 또 연간 택배비 보조가 10억 정도가 나갑니다. 네. 또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청송군 관내 공직 또 공공에 있는 모든 분들 급여에 청송화폐가 포함되어 나갑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요즘 다들 내수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다들 난립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청송화폐로 지급하면은 크게는 농민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그 농민은 청송화폐를 가지고 소상공인, 재래시장, 농약을 사든지 비닐을 사든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또한 막걸리를 한잔 하시든지 청송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50억을 투자하면은 150억의 자금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내수 경제도 나아지고 또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한 청송군이다.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송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한번 다 지급 다 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더 나아지고 좀 경제가 좀 돌아가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청송하면 또 산악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월에는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도 진행됐는데 이 스포츠 분야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오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겨울 대회 체전 축제를 하다가 지금 얼음이 얼지 않아서 다들 문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네. 유일하게 얼음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 얼음골입니다. 네. 그 얼음골에서 어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네. 우리 국내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아시아 그리고 또 월드컵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를 어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그 방송을 보셨으면 우리 영남에서도 방송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왔는데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송에 오니까 얼음 왕국이 있구나. 동계 스포츠가 이런 거구나. 진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또 곽강을 받고 또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오시면은 우리 산악 마라톤, 네. 또 산악 자전거, 우리 산악 경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청송에 많은 소득이 생기고 또 청송을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큰 효자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같은 경우는 동계 올림픽에 지정만 된다면은 청송군이 원조이고 네. 산소 카페 생산지에서 동계 올림픽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2020년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좀 짚어주시죠. 저희들이 2020년도는 가장 우리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누가 뭐라 하건 막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걱정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송군을 미리 걱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 네. 또 우리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정책, 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잘 다듬어서 부자 청송, 살만한 청송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들어서는 청송의 도시 브랜드를 산소카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산소카페로 설정하셨잖아요. 올해는 랜드마크 조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청송군은 꿀뚝에 연기나는 공장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왜? 청송은 자연 그대로를 잘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청송군의
투자이고 미래입니다. 네. 이제는 청송에 와서 향후 5년 후에는 청송 오시면 이제 공기 마시는 공기값을 받을 시대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청송 가면 불을청, 솔송 가장 맑고 깨끗한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소 카페 청송군 들으만 봐도 좀 싱그럽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부초로 가면은 가장 도시 브랜드를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한민국 청송군이라 합니다. 네. 산소 카페 청송군 한번 오시면 힐링됩니다. 그리고 네. 청송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 청송군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군수께서는 늘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첫째는 군림의 시대가 아닌 군민과 함께 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 복장을 보십시오. 네. 저는 군수 취임하자마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런 제복을 입고 네. 명찰을 다 답니다. 네. 어느 부서에 누구다. 이래 하면서 국민들이 와서 누구십니까? 이를 묻지 않고도 명찰만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첫째는 군수는 군민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군민이 군수인데 신뢰를 줘야 됩니다. 네. 군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군수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군민에게 신뢰를 보이고 또 군민은 군수에게 무엇이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농정 정책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군수의 직책이고 직무입니다. 네. 그래서 열린 행정 또 문턱을 많이 낮춰라.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자. 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것을 누누이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네. 국민을 잘 섬기는 우리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경자년 국민과 시청자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국민에게 위대한 우리 청송 국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국민 덕택으로 우리 청송 사과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사과 축제하면 청송군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청송을 미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송군의 새로운 도약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훌륭하게 내놓을 것은 바로 농업입니다. 농정 정책이 바로 가는 청송군을 만들고 우리 국민이 살만한 청송군, 1등 청송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청송으로 오시면 모든 것이 힐링이 되는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미세먼지 속에서 산소 카페 청송군에 오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병들이 치유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도시입니다. 네. 청송으로 오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청송군의 2020년 군전 방향 전반을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윤경희 청송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